8월 1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후원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XRP 레전님 먼저. 이분은 사실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을 주고 계셔가지고 이분이 지금도 쇼츠 제작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직접 영상을 제작해 주셔서 저한테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또 이분이 어제 제 채널을 사칭하는 채널에 대해서 직접 알아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 이런 분들은 저한테 사실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시죠. 이분이 이제 직접 그 팬 소통 공간, 네 번째 혁명, 제 채널에 소통 공간을 좀 만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같이 직접 얘기도 좀 하고, XRP나 코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또 제 채널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같이 투자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이 계신 분들은 여기 참여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소통도 하시고, 좋은 뭐 공간으로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댓글로 남겨주신다고 하시니까 뭐 그렇게 참여하셨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XRP 레전드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CI3UI2MI8S님. 이분은 저하고 인연이 상당히 깊습니다. 아시죠? 저희의 인연은 상당히 깊다. 앞으로도 계속 동행하게 나가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WY7TI7RK7V님. 이분께서도 소중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 건강을 유지해 나가면서 평상시와 똑같이 방송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나가면서 또 오늘 방송 또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굉장히 많이 또 수송으로 중간 항소라는 부분으로 해서 흔들어대고 있고요.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악재와 호재가 혼조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럴 때 많이 지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헷갈리기도 하죠. 본인이 처음에 세웠던 확신이 계속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수백 번, 수천 번 겪으실 거예요. 저 또한 겪어왔고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시에는 확신이 있어. 그러나 가격이 흔들거리고 미디어의 통제가 된다는 내 마음이 또다시 흔들리는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하면 또한 헷갈리기 시작하죠. 제가 그래서 멘탈은 앞으로도 수백 번, 수천 번 언급을 드릴 겁니다.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핵심은 95%가 멘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멘탈은 어디서 나온다? 엄청난 R&D와 분석, 그리고 경험, 그리고 이제 이 시장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나오겠지요.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준비되지 않은 기회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회는 잡았다 하더라도 서로 다시 놓치게 되어 있어요. 왜? 운빨이니까. 실력이 아니잖아요. 물론 운도 실력입니다. 그 운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리고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갔었을 때 만나는 대운이 진짜 실력이라고 보고 있어요.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엄청난 폭발을 일으킵니다. 지금 천문학적인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걸 제 채널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하고 있죠. 그 기회를 알아봤다면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하고 폭발을 일으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흔들기는 수백 번, 수천 번 일어나겠지요. 1%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1% 안에 들어가면 100명 중에 1명이잖아요. 그럼 99명의 입장에서는 미친놈이에요. 근데 그 미친놈 소리를 못 들으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미 지난 세상의 역사에서 반증을 해줬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시면 내가 길을 잘 가고 있구나. 그리 생각하시면 되신다.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혹시 이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멘탈이 많이 좀 흔들리거나 지지부진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럴 때 초심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초심을 평생 유지해야 돼요. 아무리 투자로 성공했어도 자만하는 순간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자만이고요. 탐욕과 공포보다 무서운 게 탐욕이에요. 탐욕을 레버리지를 써서 한 방에 골로 보내거든요. 공포는 무서우면 팔아버리면 되잖아. 손해를 보고. 어쨌든 둘 다 공포와 탐욕, 이거를 끊임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막 환호를 하면은요, 떨어질 때, 지지부진할 때 그게 2배, 3배로 다가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국 억만장자 투자자, 비트코인 100달러 때 샀어야 후회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달러 때 샀다 후회한다. 그러면 다음 미래는 또 안 후회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비트코인만 올라갈까요? 다음번에 만약에 XRP를 여기서 포기해서, 또는 코인 시장에서 포기해서, 그런다고 한다면 제가 시장이 1000배 이상 커진다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내가 못 견뎌서 너무 힘들어서 이 줄을 놔버렸어. 그 다음 몇 년 뒤에 이게 폭발하고 있는 모습을 봐. 지금 받았던 스트레스에 곱하기 100배가 다가옵니다.
천문학적인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그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안타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홈런을 치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대운과 폭발이 다가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국가별 증시 시가총액입니다. 미국이 41조 달러이죠. 증시 시가총액이 미국이 전 세계 1위예요. 현물 시장이니까 증시 현물 시장이 41조 달러입니다. 파생 상품 시장만 1200조 달러로 언급을 드렸죠. 이 증시에 부동산에 채권 시장에 기타 실물 자산에 있는 거를 다 토큰화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파생 상품 시장이 더해지는데 이건 1200조 달러이다. 토큰화할 시장이 최소 1200배 이상 커진다. 그 중에 증시만 미국 시장이 현재 규모로 41조 달러, 영국이 2.9조 달러, 프랑스가 2.8조 달러, 독일이 2.1조 달러입니다. 전 세계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 전 세계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이 고작 1조 달러예요. 1조 달러. 그냥 지금 미국 증시랑만 비교해도 40배 이상 커져야 됩니다. 40배. 미국 증시랑만 비교해도. 여기에 전 세계 증시랑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커지겠죠. 그쵸? 시장에 대한 메가 성장은 더 이상 의견이 더 이상 이게 필요가 없어요. 자, 크립토콘이라는 분의 트위터인데요. 이분의 트위터에 비트코인의 장기 차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까 보면 100달러짜리 사면 좋았습니다. 부자가. 그런 말을 했었죠? 칼라일 그룹에 관계된 분이 그런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보시면 2008년도에 가격이 급등이 나오고 엄청난 폭락과 함께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장기 차트이죠. 그쵸? 얘가 전 세계 가상자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아직까지는 압도적이죠. 비트와 이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장이 1000배 이상 성장한다면 XRP가 여기서 차지할 비중이 몇 프로나 될까요? 타 알트코인들은 과연 몇 프로까지 커질까요? 이 세상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응애 하고 태어났다고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그쵸? 시장에 대한 윗방향은 100%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상승을 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들의 기술과 쩐에, 물질에 이걸 구현해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전 세계의 혈관망, 심장과 혈관망을 은행들이 담당하고 있죠. 이 혈관망을 이전을 시켜야 됩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스위프트 2.0으로 이전을 시켜야 돼요. 그게 블록체인이 필요합니다. 분산원장이 필요하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그 맨 위에 XRP가 있어야 되고 그 끝에 오른쪽에 각 섹터별 알트코인들의 성격이 분명한 1등들을 모아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다 이 판에 투자하고 계신 겁니다. 자, 제가 항상 흔들릴 때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 본질에, 가치에 집중을 해야 된다. 꿀벌의 날개짓에 집중하지 말고 그 현상에 집중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린다. 늘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값어치에 집중해야 되고 펀더멘탈에 집중해야 되고 멘탈에 집중해야 된다. 앞으로도 이 말을 똑같은 말을 수천 번 드릴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수천 번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오늘 방송에서도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지지부진하면 내 마음은 흔들거리거든. 미디어가 끊임없이 얘기해도 맞는 것 같은데 계속 흔들거리거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금융에 대한 교육이 절박하게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 언급을 드리겠지만 더 이상 그들의 호구로 전략하지 않기 위해서. 왜? 지난 100년도 호구였고요. 그 전에 100년도 호구였고요. 앞으로 100년도 호구일 겁니다. 다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호구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고기 잡는 방법을, 원리를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가 5.50이에요. 5.25에서 5.50. 자, 많이 올렸죠. 천문학적으로 1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에.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코인에 왜 투자를 하십니까?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돈 벌라고. 그쵸? 돈 좀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금리가 5%라는 건요, 이게 거의 고점이잖아요. 지금 고점권에 연준이 더 이상 뉴욕 연은 여기 총재도 금리가 끝단에 다달랐다. 이제 금리 인상 유지하다가 금리 내릴 거야. 경제 봐서. 경제 펀더멘탈이 망가지게 되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어. 그때는 제가 위험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미국 금리가 올려봐야 5%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 수백 년간 전통 트레이드파이, 미국의 대표적으로 JP 모건이죠. 항상 그들의 뿌리는 같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자, 이들 전통 민간 상업은행들, 대한민국의 우리, 신한, KB, 하나외환, 자, 있겠죠. 전통 트레이드파이. 얘네가 뭘로 먹고 살았냐?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예대 마진. 자, 대출 금리 절대 폭이 컸기 때문에 예금으로 자금을 끌어옵니다. 가계와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끌어오고요. 또한 한국은행으로부터도 끌어오기도 합니다. 이거를 원자재 가격이라고 하죠. 어쨌든 자금을 끌어와서 장기로 대출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금리 폭이 낮아지잖아요. 절대 폭이. 이게 1970년도에는 기준금리가 20%에 육박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올려봐야 5%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제로금리에서 5%까지 올린 거잖아요. 또다시 내려갈 겁니다. 왜? 이미 통화 시스템은 끝났기 때문에. 즉, 절대 마진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구조를 유지하는 게 끝나가는 겁니다. 새로운 판을 만드는 거예요. 금리를 이용한 신용 창조, 통화량을 조절하고 경기를 팽창시키고 신용 팽창과 수축을 통해서 이자 마진과 그리고 가장 컸던 마진이죠. 양털 깎기, 금리를 이용한 이게 끝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자, 이게 미국 국채 5년짜리예요. 5년짜리의 장기 금리거든요. 제가 기준금리 찾아봤는데 안 보여. 2020년, 2023년이 돼서 지금 현재 5% 근방이잖아요. 1980년도에 이게 한 20%에 육박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17.5로 나와 있는데 20%에 육박했었습니다. 이게 쭉 가라앉죠? 쭉 올라가다가 그럼 뭐죠? 금리의 수명이 끝나감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뭐죠? 달러 인덱스의 가격을 좀 보겠습니다. 달러의 지금 수백 년간의 차트예요. 보시면 달러의 수명이 끝나가죠. 달러의 종이화폐의 수명도 끝나간다. 금리의 수명도 끝나간다. 전통 트레이드파이의 수명이 끝나간다. 이들의 주인장은 사실 뿌리가 같다. 제 방송 때마다 이미 수백 번 언급드렸습니다. 이들이 이사를 해나가고 있다. 아시겠죠? 이걸 구현해내지 못하면 이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뿌리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이 주인입니다. 다만 그들이 시스템을 그리고 경제 작동 기제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신다면 아마 우리는 준비를 한다 그러죠? 제가 준비를 하다가 참 많이 하고 있네요.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업에 충실하면서 평상시와 똑같이 내 미래를 확신하면서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죠. 종종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부자가 될 거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제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리딩 머신이다. 끊임없는 R&D가 저의 업이다. 그리고 자만하지 않고 평상시와 똑같이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죠. 고로 뭐다? 우리는 이 길을 준비하고 걸어간다면 이 천문학적인 기회를 만날 수가 있겠지요. 제가 농담 삼아 또는 사실 뭐 반 농담 반 진담이었습니다. 저를 알게 된 건 귀인을 만났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겠죠. 앞으로 위기와 기회 그리고 엄청난 그런 파동들, 파열음 이런 것들이 반복될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펼쳐져 나가겠죠. 이 준비된 세상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인생이 바뀌는 기준점에 들어와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보시면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 미국 중앙은행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연준의 대체대조표, 밸런스 시트예요. 이것 또한 연준의 달러가 끝나간다. 금리가 끝나갔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뭐다? 금리를 제로까지 내렸는데도 경기를 부양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그냥 종이를 찍어가지고 시장에 뿌린 거예요. 미 국채하고 MBS라고 하는 주택 모기지 저당 증권을 막 사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걸 시중은행에 막 뿌리면서 시중은행들은 다시 이게 천문학적으로 신용 창조돼서 대출로 확장돼가지고 미친듯이 뿌려져 나갔죠. 이것들은 다시 한번 자산시장으로 다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는 거의 없었죠. 2008년도 이후에 세 차례 양적 완화에 이어서 양적 완화, 달러를 찍어서 뿌린다. 양적 축소, QT, 달러 찍었던 거 걷어들인다. 이게 쉽죠? 쭉 세 차례 가서 엄청나게 4조 2천억 달러까지 찍었다가 이걸 줄인다 그랬는데 찔끔 줄이고 다시 코로나 팬데믹 때 9조 달러에 육박할 때까지 엄청나게 돌려버렸어. 최근에 줄인다고 하는데 요만큼 줄인 거예요. 지금 장난합니까? 그죠? 이게 다시 시차를 두고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금리도 끝났다. 종이화폐도 끝났다. 실물경제, 대량경제도 끝나간다. 지구가 많이 아프다. 4차 산업의 기술들이 이제 구현될 준비를, 잉태될 준비를 하고 법안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그 심장에 스위프트 2.0망의 XRP가 있다. 초심이 흔들거릴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코인 시장에 왜 투자할까요? 이럴 때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 메가 팽창하는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립니다. 미국 기준금리 무려 20%였던 시절도 있었다. 지난 40년의 역사. 보시면 인플레 파이터인 폴 볼커 전 연준 의장 시절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초강수였다. 사상 최고치인 1980년대 말 기준금리는 사상 최고치인 20%까지 올라간다. 이런 시절이 있었죠. 이게 제로까지 갔다가 금리를 2.5까지 올렸다가 다시 제로로 갔다가 이제 천문학적인 인플레이션으로 5%로 올린 겁니다. 다시 떨어질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겠죠. 떨어지기까지 경기가 빠그라져야 되니까 그 유지기간이 있죠. 유지기간 동안에 경제를 리바이벌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증시와 코인 시장과 자산 시장을 일시적으로 리바이벌 넘어서 포모 작동 계제를 다시 한번 시킬 겁니다. 거기에 피해자는 누구다?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가 되겠지요. 우리는 이 세상을 또한 시나리오 1로서 준비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아까 비트코인의 차트와 함께 큰 그림을 보셨죠? 시장이 메가 팽창한다. 시장이 메가 팽창하는 시나리오 2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시나리오 1과 2를 공존하면서 준비한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지지부진하거나 멘탈이 흔들거리시거나 답답하신 분들께, 그리고 멘탈이 이미 확고해 계시더라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편안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시차는 납니다. 중요한 것은 윗방향의 고정이에요. 윗방향이 어떻게 고정되어 있다? 천문학적으로 1000배 이상 커진다. 아까 비트코인의 장기 타치를 보셨죠? 기울기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가죠. 그쵸? 메가 팽창했더라. 지금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의 타 섹터까지 확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자,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릴게요.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금융시장이라는 판에서 호구가 되어서 때로는 영혼까지 탈탈 털려서 나가는지 그들은 다시 재기할 수 없는 불구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물량을 모으고 싶을 때 긴 시간 동안 가격을 지지부진하게 만들거나 또는 가격을 폭락시키면서 시장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악재를 미디어를 통해서 미친 듯이 던져버립니다. 지치고 개인 투자자들이 고름이 터지고 영혼이 갈리죠. 그때 이들은 물량을 모아갑니다. 반대로 물량을 던지고 싶어서는 어떻게 하냐? 짧은 기간 동안 보통 8개월, 그 사이일 것 같아요. 5개월, 8개월. 요 기준 가격을 폭등시킨다. 모든 호재를 다 던지면서 가격을 급등시킨다. 그리고 이들은 물량을 개인에게 넘긴다. 그리고 그 뒤로 개미들끼리 싸우다가 이 포모장은 끝을 맺는다. 투자의 성패도 어느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포기할 때 또는 공포에 쫄아서 던져버릴 때 또는 포모에 달려들 때 지쳐서 내가 포기할 때 그 찰나에 판가름 나기도 합니다. 그건 시차를 두고 결국 그림에서 결과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죠. 이렇게 개인들은 시장에서 거지가 되는 겁니다. 호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늘 그들은 그 피를 빨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패러다임을 거치더라도 장기적으로 묻어두면 결국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미친 듯이 팽창합니다. 이게 시나리오 2다. 다만 이 변동폭이 무지 크지 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1, 제 개인적으로 시나리오 1에 더 큰 비중을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 폭등장은 8개월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메가 팽창하는 것에 대해서 단 추후에 1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 100%이 시장은 우리 곁으로 오고 있다. 그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실물 경제가 파이가 쪼그라들고 있죠. 의도적으로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도 좋지가 않죠. 그리고 이걸 옮기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 에너지의 파동을 감지를 하셨다면 가격 흐름 따위와 더불어 어제 XRP에 중요한 이슈들이 최근에 연이어 터지고 있죠. BIS에서 공식적으로 채택을 했다는 건요, 얘기가 끝난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미 끝난 시그널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었죠. 그쵸? 그런 이슈들이 끊임없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확인을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윗방향이 고정이다. 멘탈이 흔들거릴 필요가 없다. 내 계좌 잔고에
내 마음이 흔들거리고 필요가 없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뭘까요? 열심히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돈을 모아서 가격이 생길 때마다 지금이 매우 빤스까지, 속칭 빤스까지 들어갈 시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집하기에, 특히 알트코인 기준으로 매집하기에 좋은 가격대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분할로 돈이 생길 때마다 바꿔치기 해서 모아라. 그리고 폭등 나오면 현금화 시켜라, 일부. 그리고 또 떨어지면 모아라. 지지부진할 때 모아라. 참 쉽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미디어에 당해왔습니다. 급등 나오면 들어가고 폭락하면 쳐다도 보지 않고. 근데 부동산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도 가격이 떨어질 때 모으시라고요. 그 정상적인 과정 아닙니까? 폭등 나오면 차익 실험 좀 하고 떨어져서 박박 기고 있으면 추후에 가치가 1200배 시장이 성장하는데 이게 왜 급등 나올 때 삽니까? 짜증나지. 난 싸게 사고 싶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장 투자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리플 SEC 항소 힘든 싸움. 너무 일찍 터트린 샴페인. 그러나 새로운 판례 가능성도.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 그냥 치워버립니다. 쓰레기통으로. 이유는 뭘까요? 이미 BIS에서 공식적으로 리플, XRP를 언급을 했죠? 여기에 합류를 시켰습니다. 공식적으로. BIS 홈페이지에 이게 있었죠? FMI,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여기에 P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금융 시장 인프라의 준칙을 세우는 곳이야. 이게 바로 PFMI입니다. 여기에 바로 FNA가 이 설계와 그리고 모니터링과 시뮬레이션을 담당하더라. 그게 바로 FNA였다. 여기에 리플과 CME 그룹과 미국 재무부와 미국 국방성과 최근에 리플을 살짝 숨기고 영국 UK 파이낸스를 넣었죠. 그쵸? 얘기가 여기서도 이미 끝났고요. 그리고 리플의 쩐주들, 다 리플에서 연결되는 쩐주들, 제가 끊임없이 언급드렸던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릿, BNI 멜론, 구글, 버크셔 해서웨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일본의 미쯔비시, 미주오, SMBC, 자 그리고 PNC 뱅크, 블랙록과 또 연결이 되죠. 그리고 R3, 그리고 여기 스위프트,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R3는 리플, SBI R3, SBI R3는 SBI 리플 아시아. 얘는 다시 한번 리플로 연결이 되죠. 그쵸? 다시 한번 그리고 중심에 ISO 20022라는 국제 표준. 여기에 관리자 그룹에 리플렛이 포함되어 있다. 이걸로도 얘기는 끝났다. 근데 우리는 가격이 지출부진하면 또다시 내 마음이 흔들거리죠. 왜 흔들거릴까요? 그건 아직까지 투자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 그 습관을 제대로 들이시길 바랍니다. 좋은 습관은 한 번 들이기가 힘들지 제대로 장착을 하면 평생 간다. 예전에 서정진 회장, 그리고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에코프로의 이동채 회장, 미래에셋의 박현주, 그리고 이제 투자의 구루들 모두가 다 원칙이 있어요. 그게 다 습관으로부터 나왔죠. 인생은 흙수저도 아니고요. 모든 것들은 습관이 좌우합니다. 습관이. 아시겠죠? 그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평생 한번 가보자고요. 미국 7월 소비자 물가 3.2% 전망치 소폭 하회하였다. 시장 안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그래프가 기울기가 꺾였어요. 자, 그래서 전망치도 소폭 하회했다. 시장은 안도하고 있다. 근데 우리 채널은 이미 안도하고 있었지요. 안도하지 못했던 분들은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원자재 가격이 먼저 꺾였다. 이 CPI 얘네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얘네가 주인이니까. 도매 시장의 주인이니까. 원자재, 수출입, 생산자, PPI 얘네가 도매 가격의 주인이니까. CPI는 그냥 얘네가 정하면 CPI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쵸? 개인들이니까.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뭐였다? 연준의 9월 금리 동결 전망 상승하였다. 90.5%로 상승했다. 미국 물가지표 둔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금리 신경 쓰지 말아라 이제. 그 이슈는 끝났다. 금리가 동결되는 구간에 시장 상승이 나올 확률이 무척 높다. 금리 인하 기간에 실물 경제가 박살나는 것을 반영을 해서 자산시장도 박살날 확률이 무척 높다. 그 안에 우리는 시나리오 1을 대비하고 있는 거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수백 번 이미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제가 또 언급을 드리는데요. 이 소송 신경 쓰지 말려고 하는 이유가요. 이 소송 위에 미국이라는 국가 위에 전 세계 국가를 그 시스템의 원리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판때기를 만드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데이터를 충분히 제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경 쓰지 않고요. 이미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 국제 기구들이나 시스템에 리플이 채택되어 간다는 것을 최근에 공식적으로 확인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펀더멘탈과 가치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값어치는 가격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투자의 구루인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벤자민 그라이엄 그리고 피터 린치, 앙드레 코스텔라인이 한국에 제가 언급드렸던 슈퍼개미 1세대인 주식 농부 박용욱. 농부라는 말이 참 좋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수의 시기가 있다. 농사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쵸? 날씨에 모내기를 하고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씨를 뿌리고 털을 가꾸고 겨울이 지나가고 그러고 나서 추수의 시기를 만나야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추수의 시기도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나이지리아에서 국가 의무 복무 증명서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 이제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은 블록체인 분사 원장으로 관리가 될 겁니다. 뭐 주민등록 등본 또는 등기부 등본, 재산세, 기타 등등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은 토큰화가 된다는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초기 시장에 여러분들은 서 있는 겁니다. 사실 심장 떨리는 일이 우리 옆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그걸 지금 단순해 현상에 집중하면서 가격에 집중거린다면 이 마라톤을 절대 완주할 수 없습니다.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규제 구축을 한다. 대만이 본격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샤인 공동 설립자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8일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대만 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모두 소집해서 9월 발표된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왜 이런 세상을 전 세계 범국가적으로 모든 국가가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왜 대부분의 국가, 90%가 이미 넘었죠? 95%에 육박합니다. 조금 있으면 100%에 육박하겠죠. 왜 그들이 다 CBDC를 지금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CBDC가 온다는 건 XRP의 세상이 도래함을 의미합니다. 그걸 바로 BIS, IMF, 국제기구들, 전세계 쩐주들, 금권들이 다 함께 준비하는 거니까. 그들이 주인장이었으니까. 그들이 다른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가치에 집중한다. 일본 최대 금융그룹인 미쓰비시가 일본 최대 통신그룹 NTT와 토큰 증권 인프라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죠. 미쓰비시와 NTT가 파트너십을 맺고 토큰 증권 인프라를 구축한다. 모든 가치가 있는 것은 토큰화가 되는 겁니다. 일본 최대 메이저뱅크와 일본 최대 통신사가 파트너십을 맺고 이 인프라를 일본 내에서 구축을 한다는 것이죠. 미쓰비시와 NTT 또한 R3와 리플과도 깊은 관련이 있죠. 일본 메가뱅크 중 한 곳인 미쓰비시가 NTT 데이터와 STO 토큰 증권 개발을 위한 제휴를 10일 발표하였다. STO 발행과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움직일 예정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도 연결고리를 찾아볼까요? R3 그리고 NTT 이탈리아 은행 협회 프로젝트 스푼다 CBDC 이 연결고리를 살펴보시죠. 이탈리아 은행 협회 롤아웃을 위해 블록체인 스푼다 프로젝트를 통과하였다. 이탈리아 은행 협회는 은행 간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인 스푼다 프로젝트가 모든 기술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2019년입니다. 2017년 12월 이탈리아 은행 협회와 NTT 데이터 이탈리아가 R3의 코다 플랫폼을 사용하여서 은행 간 조정을 직접 처리하기 위한 블록체인 개념 증명 작업을 시작하면서 NTT 데이터 및 R3 외에 시아 프로젝트의 기술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R3의 홈페이지에 R3는 은행, 이탈리아 은행 협회, 그리고 NTT 데이터 이들과 협력하여서 이탈리아의 금융 환경을 혁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미쓰비시와 NTT와 토큰 증권 인프라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들은 다 직간접적으로 리플과 또다시 연결이 됩니다. 감이 오시겠죠? 인프라를 까는 애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맞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언급드렸죠? 도매망이다. 홀세일 망이다. 이 망을 기득권이 구축을 해놓는다.
다른 누구는 들어올 수가 없다. 이 기득권에 들어가야 이들이 이 문을 열어준다. 서로 기술력이 뛰어나더라도 얘를 합수합병하거나 또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 리플은 경쟁 업체가 없다. 이걸 다 망을 만들어 놓고 개인들 그리고 중소기업들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죠? 이 시장은 100%이다. 아시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